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호입니다.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회고의 네 번째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역대 대통령을 회고하거나 또는 제가 왜 시장주의자가 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는 시장 경제의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을 쭉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각의 일환으로서 우리 역대 대통령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오로지 시장 경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 대통령이 한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리뷰하고, 또 어떠한 데서 영향을 받아서 저 개인이 시장 경제주의자가 됐는가,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경제의 시장 경제화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경제를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정책에서 정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6.29 선언의 결과로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참 오랜만에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가 정말 되살아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사실상 정치가 없던 상태에서 정치가 되살아났고, 또 참 여소야대 국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운영했다 하는 점을 이제 첫째 시대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6 이후 집권할 때 한국 경제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고위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대통령 11대 과도기 대통령, 12대 정식 대통령으로서 7, 8년 집권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국제 여건에 도움도 받았지만 삼저 호황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당군 이래 최대 좋은, 흔히 경제에서 세 마리 토끼에 비유되는 성장과 물가 안정과 국제 수지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를 올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그분의 잘못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이룩한 그 삼저 호황의 효과를 대부분 소진시키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 문제,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경제의 본질적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시대 때 대통령을 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운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으면 되는 경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전후 좌우 사면을 다 둘러보면서 경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운영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한 치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북방 경제, 소련과 중국 등 소위 공산권과의 수교를 예상보다 빨리 이뤄냈다고 하는 것, 또 북한과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적어도 이 전쟁에 대한 위협을 일단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 거.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그분의 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임 전두환 대통령은 너무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는 바람에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은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우리 사회의 이 비용 구조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굉장한 힘을 기울였는데 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 참 활용하고 있는 여의도 인천국제공항, 경북 고속철, 서해안 고속도로, 부산 항만의 확충,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새만금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대 때 이루어졌던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사업이었다. 만약 그때 지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인천공항 그때 안 지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이 항공 수요를 감당하겠습니까? 경부고속철 그때 안 지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철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서해안 고속도로 안 만들었더라면 호남의 발전이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분이 한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뭐 무엇보다도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지적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개최하기로 돼 있었지만 88 올림픽을 우리가 참 성공적으로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멋있게 치르면서 한국은 하루 아침에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가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한 역할을 제가 회고해 봅니다. 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 1988년에는 국방대학원에 교육 파견을 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89년부터는 거기서 돌아와서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또 대외경제조정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차관이 될 때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께 자주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무 총책임자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 중에서 제가 그전에 일찍이 설명한 부동산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 이건 어떤 의미에서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 경제와는 좀 거리가 먼 역행하는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였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부동산 열풍 때문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좀 더 정교하고 시장 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다면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정책 역할이 바로 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는 금융실명제를 하려고 한 건데 이거 좌절돼 버렸어요. 누가 좌절시킨 거냐. 대통령이 스스로 이걸 그만두겠다. 그리고 그 정책을 받아서 그 당시 이성윤 새로이 부총리가 된 이성윤 씨하고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는 김종인 씨가 경제수석으로 앞장서서 대통령이 이미 공약으로서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금융실명제 약속을 변경해버리고 무기연기시켜버렸던 거죠.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의 형태로 깜짝 그냥 놀라게 이것을 시행을 하는 그런 역할이 나중에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이거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그때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시장경제란 건 시장의 자율과 기업과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자유를 최대한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모든 경제 행위는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금융의 실명적 제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만 그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교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만뒀어요. 나는 지금도 왜 이 사람들이 이걸 그만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특히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은 뭐 한국의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금융실명제는 반대한다. 나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한다면은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제도다. 나는 그 사람들이 주로 정치적 동기로 금융실명제를 좌절시켰다고 추측을 합니다. 본인들이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던 이 노사 문제의 폭발.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노사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그냥 폭발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불가피했다고 보죠. 그러나 대통령이 또 그 정부가 이 노사 간의 갈등을 규범적으로 잘 수습해서 노사 관계에 좋은 제도를 정립하고 이것을 지키는 그런 관행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그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노사가 앞으로 공멸할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한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를 갖는 이 노사관계의 파행적 구조의 씨앗이 막 그때 뿌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역할,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이루어졌던 국제화의 추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를 해나가는 데서 국내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원리가 보다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병행해서 가져가야 될 요소가 국제화의 요소인데 이 국제화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정말 꽃피워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여기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OECD 가입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EU의 창설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는데 EU 창설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동서독 통합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동서독 통합이 한국에 줄 영향, 미치는 영향 또는 거기서 한국 경제가 받아야 될 시사점은 무엇인가.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교 또 북한과도 총리회담을 통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소위 북방 경제를 확대해 나간 이러한 정책.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바로 그 시점에 2년 이상을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국제 문제의 실무 조정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볼 때 어떤 시대보다도 이 국제의 모든 중요한 이슈,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정부, 노태우 대통령은 여기 매우 현명하게 대처해서 한국의 국제화라고 하는 참 어려운 이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노태우 대통령 또 그의 정부를 회고할 때 저는 그가 또는 그 정부가 한 가장 긍정적인 역할은 국제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도하던 결과를 거진 대부분 다 얻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소련과의 수교 과정에 있었던 또 우리가 차관을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도 부분적으로 이견이 없지 않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매우 바람직한 국제화의 과정을 수행해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그 뒤에 우리 한국 경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만약 그때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과 적절히 수교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시장이 될 수 있었을 건가. 미국,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시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는데 이러한 것이 그때 다 토대가 닦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호였습니다.